서구근세 이론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중세에 기독교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중세 말기에 나쁜 사람이 점령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마귀 사냥을 하고요. 또 이 이슬람 사회에 십자군이 원정 가서 무자비하게 사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 돌리기 시작하고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새 그 어린애들이 어머니가 친정 간다고 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나죠. 종일 게임해도 되고요. 밤새 해도 되고요. 그것처럼 그 하느님이 없다고 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이러니 못 때려주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없다. 마음 놓고 때려줄 수 있죠. 욕심을 얼마든지 채워도 됩니다. 신나죠. 욕심을 제일 빨리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빼앗는 거. 그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기독교에서 등 돌리고 난 뒤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사륙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 이런 데 가서 원주민 다 죽이고요. 싹 빼앗았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팔아먹었죠. 아시아에 와서는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요. 일시키면서 빼앗아갔습니다. 식민지라는 정책을 통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고 빼앗는 일이 왠지 신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신나게 죽이고 빼앗자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틀렸다. 틀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하늘이 돈다 그러고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과학자 말을 믿어야죠. 지구가 돈다는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발견한 자연 법칙이 뭐냐? 약육강식이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다. 사자가 사슴을 먹는다. 사슴이 사자한테 죄를 지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느냐? 약한 것이 죄입니다. 약한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강자다. 넌 죽으라 이거죠. 네가 내한테 죄 지은 건 아니야. 약한 게 죄야. 그래서 신나게 원주민들을 죽입니다. 완전히 말 타고 다니면서요. 낄낄거리면서 그것이 서구건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서구문화라는 것은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 위에 성립이 된 겁니다. 그 서양 근세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등의 학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칙이 옳다면 서구 근세 철학은 정답이고 오늘날 학문은 다 올바른 학문이 된다고요. 진리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다 잘못됐죠. 우리가 만약에 이 이론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잘못된 이론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육강식의 이론으로 전 세계를 다 막 작살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뭐가 돼 있나요? 자기 나라에 가보니까 약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약자. 그럼 강자는 누구냐? 왕이죠. 그래서 약자는 살 길이 없잖아요. 강자가 돼야죠. 그래서 약자가 사는 길은 뭉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뭉쳐서 왕을 죽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니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또 약자가 나옵니다. 이 노동자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자본가가 되고 강자가 됐으니까 노동자를 또 무자비하게 해치웁니다. 예.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약자 또 약소국,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가 전 세계에 깔렸고 또 노동자들이 너무 불행하니까요. 그 불행한 약자를 구해주는 철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막스의 좌파 철학입니다. 약육강식의 철학으로 무자비하게 죽이고 남의 걸 빼앗는 철학이 우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파에서 좌파로 철학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뭐 나누어져서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파는 없습니다. 예. 우파는 무자비하게 죽이고 빼앗고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우파지. 우리나라는 그런 철학은 없는 거죠. 근데 좌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우리나라의 그 정서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약자를 동정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좌파 철학하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나 좌파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종교를 부정하고 물질주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철학에서는 욕심 채우는 철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파나 좌파나 욕심 채우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파의 문제점은 또 뭐냐?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욕심은 채우면 커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막스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세상이 되면 지상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요. 약자들이 뭉쳐서 이제 정치에 이제 좌우하게 된 뒤에 보니까 욕심이 왕창 커져서 분배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론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동구 사람들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착취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공산주의 사회가 공평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치 세력자들이 더 강력하게 이 인민을 탄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좌파를 믿었더니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러면 뭐냐? 돈밖에 없다. 믿을 건 돈이다. 그래서 지극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죠. 이게 전 세계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니까 인간성이 파탄이 나고 자연이 파탄이 되고 환경이 엉망이 되고 지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망가져서 지구에서 떠나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옳은 건가?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자연법칙은 조화다. 조화의 자연법칙이다. 어떻게 조화냐? 사슴이 사자한테 먹히는데 말이죠. 이 중용에 있는 말인데요. 만물은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슴이 사자한테 먹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요. 사슴 애호가가 이 초원의 사슴을 보호하려고 이 사자가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요 풀을 뜯어먹는 사슴은 풀의 양이 적당한 사슴 수가 있다고요. 30마리만 살면 적당하다고 할 때 40마리, 50마리 불어납니다. 그럼 풀이 모자라서 전멸하게 되죠. 그런데 울타리가 없으면 사자가 이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적당한 사슴의 양은 항상 유지가 되니까요. 사슴이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연현상은 크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서양 철학에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용에 있는 말인데 동양의 철학은 조화의 자연 법칙을 알았다는 거죠. 그 위에 동양의 정신 철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판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 철학을 조화의 자연 법칙의 판 위에 철학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학문을 이제 오늘날 바꾸어 넣어야 되죠.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쪽으로 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는 뭐라고 했나요? 다시 태어나라 이래 버렸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느냐. 과거에 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마음을 찾아서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의 마음을 회복해서 나오는 거.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방황을 엄청나게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바람직한 삶인가. 이 철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해봐야 이제 공자나 예수나 석가모니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타성에 젖어서 현재의 삶을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분들의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쟁력 없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각하게 이렇게 살아도 과연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어가 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삶은 잠깐 살다가 긴 인생도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종착역에 도달할 테고 그러고 나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든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내 종말을 잘 직시해 보면 인생이 이럴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 과거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